서해안 최대의 상항 인천항. 연간 170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고 나는 인천항. 세계 각국에서 화물을 싣고 온 컨테이너는 화물을 내린 다음 가장 먼저 손상 여부를 점검받는다. 컨테이너 점검은 항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루어진다. 점검받지 않은 컨테이너는 항구 출입이 허가되지 않을 만큼 손상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루 사이에 멤버라는 게 있거든요. 멤버 사이에 크랙이 났는지, 금이 갈라져 있는지, 아니면 마루 브루톤에 흠집이 생겼는지, 아니면 속 안에 물기가 스며 내려왔는지 그걸 다 보세요. 이것도 잡으면 컨테이너의 80%는 운송 중 손상을 입는데 그 부위가 다양하다. 마루 자체에서 이 곰팡이가 쓸면은 전체적인 이제 마루 이제 패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큰 손상이죠. 컨테이너에는 원목, 철제, 고가의 전자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이 때마다 다르게 실린다. 싣고 온 화물의 역한 냄새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꽉 막힌 컨테이너 안. 냄새 많이 나죠? 네. 무슨 냄새예요? 이게 뭐 생선 시럽과 컨테이너의 작은 손상은 화물에 따라 곧 수억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냄새는 맡아보세요. 아 이거 습기인지 오일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이거는 습기입니다, 습기. 인천항 14곳의 출입구에서 점검하는 컨테이너는 하루 5천여 개. 하나고 양밍 하이큐, 그러니까 워터워싱, 물청소. 일일이 눈으로 컨테이너의 손상을 점검하는 일. 컨테이너 수리의 시작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는 여기 입구에서부터 먼저 검사를 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구분 판단하고 그리고 사운드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은 컨테이너를 싣고 오는 차량들은 100% 다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손상이 확인된 컨테이너의 수리는 항구 한편에 마련된 야적장에서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수리에 앞서 또다시 컨테이너 손상 부위를 점검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제 수리할 것도 검사하러 온 거예요. 이번에는 손상 부위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일이다. 수리 작업의 핵심인 점검은 팀 내 최고 경력자가 맡는다. 컨테이너의 수명은 보통 15년. 수천 킬로미터의 바닷길을 오가며 거친 파도에 녹슬고 부식돼 강철로 된 컨테이너도 사가버린다. 아, 녹이 나가고 녹이 덮어 있으면 구멍이 안 보여요. 홀이. 피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작은 바늘구멍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작업. 진채연 소장의 눈빛이 바빠진다. 홀 찌그러진 거, 그다음 바닥. 외부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는 어둡고 밖은 환하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물건 음식물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이 있으면 안 되죠. 눈에 띄는 구멍과 찌그러진 철판, 부식을 일으키는 녹은 가장 일반적인 단골 손상에 속한다. 컨테이너 손상은 화물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때문에 손상으로 정하는 범위가 엄격하고 다양하다. 컨테이너 수리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지키는 국제 규격에 따라 엄격히 작업해야 한다. 손상 부위를 찾고
적합한 수리 방법을 결정하고 알려주는 일을 최고참 베테랑이 맡아 하는 이유다. 이 두 개는 요건 위치. 그다음에 이건 데미지 코드. 그다음에 요건 사이즈. 요건 그 데미지 내용. 이게 그 작업 지시서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체크판에도 체크를 하고 여기도 써놓으면 이거 보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일이 뜯어서 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사람한테 일일이 지시하기 그렇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도화에 딱 써놓으면 그거 보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점검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리공들의 작업이 시작된다. (5kg의) 큰 망치로 찌그러진 컨테이너를 펴주는 작업. 워낙 옆 공간과 붙은 탓에 상황이 좋지 않다. 네, 지금 좀 좁게 깔아놔가지고 좀 힘들죠. 찌그러진 철판을 펴는 데는 3톤의 압력을 견뎌내는 유압잭이 동원된다. 하지만 유압잭만으로는 철판이 완벽하게 펴지지 않아 망치 작업을 병행한다. 팔 아프세요? 팔보다 어깨가 많이 아프죠. 예. 판 맞출 때 좀 멀리 가세요. 이거 튀면은 다치니까. 충격을 이기지 못한 망치가 날아갔다. 하마터면 날아가는 망치 머리에 맞을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 하지만 작업자는 대수롭지 않은 듯 작업을 계속한다. 보셨죠? 이번엔 유압잭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자켓 뜰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켓 떠놓고 망치질 잘못하다가는 다리뼈 부러지든가 턱뼈 나가니까. 강철 철판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펴주다 보니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유압잭은 컨테이너의 길이와 높이, 넓이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유압잭의 무게가 60kg인 것을 감안하면 설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고압으로 철판을 밀어내지만 유압잭만으로는 철판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망치 작업을 계속해 작업을 도와야 한다. 한여름의 불볕더위. 햇볕에 달궈진 컨테이너에서의 망치 작업은 수리공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다. 단단한 철판을 두드리며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 하루 40개의 컨테이너를 일일이 망치로 두드리는 험난한 작업. 손바닥엔 온통 굳은 살이다. 처음에는 실수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죠. 판마질 하다가 내 다리도 몇 번 때리고 막 그랬었으니까. 처음엔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실수 같은 건 없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해안인데도 몇십 분만 일해도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곤 한다. 오전 작업이 끝난 휴식 시간. 수리공들이 빠짐없이 찾는 게 있다. 컨테이너 수리를 시작하고 평균 10kg 이상씩 체중이 빠진 수리공들.
하루 3번 식용소금을 먹으며 탈수와 탈진을 버텨낸다. 외부에서 이뤄지는 컨테이너 수리는 곧 뜨거운 태양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컨테이너가 철이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더 다른 지역보다 덥고 또 다른 지역보다 또 춥고 겨울에 이런 일은 옷으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몸이 적응해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컨테이너 수리 작업장. 꽉 막힌 컨테이너 안을 청소하는 이병섭 씨. 청소 때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덥고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때문에 더위는 배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제가 한 30개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뭐 보통 청소 꼼꼼하게 하면 한 20분.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안에 있다고 봐야죠. 거의 땀으로 목욕을 하죠. 그러면 바깥의 온도가 한 30도가 넘어도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 시원해요. 네. 경력 1개월. 늦은 나이에 팀의 막내가 된 이병섭 씨. 아직은 청소가 그의 중요한 역할이다. 단순한 일이지만 더위와 먼지 때문에 고되긴 마찬가지다.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그 회사의 열악하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시체 말로 망한 거죠. 어느 곳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희망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는데 굳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지. 그거 뭐 살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긍정의 힘을 빌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죠. 비질부터 시작하는 수리공 일은 숙련공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견디며 수리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항에는 총 15곳의 컨테이너 수리 야적장이 있다. 이곳에서 10개의 업체, 200여 명의 수리공이 굉음과 태양에 맞서며 컨테이너 수리를 맡고 있다. 한 번에 작업이 끝나고 또다시 수리할 컨테이너가 야적장을 가득 메운다. 항만 야적장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늘 빼곡하다. 최대 3톤의 고압으로 철판을 밀어내는 유압잭 작업은 팀을 이뤄서 한다. 압력과 두드리는 망치의 충격으로 작업 중 유압잭이 부러지거나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 위험하기 때문이다. 망치질이 시작되면 한시도 유압잭에서 손을 뗄 수 없다. 이게 치면은 이게 유압이라 지금 이렇게 꽉 밀고 있는 거잖아요. 밀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치질하다 보면은 좀 이제 폭도 좁고 해갖고 좀 가깝게 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튀고 이러면은 맞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업하는 것 중에 이게 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치면은 힘이 그 어쪽으로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좀 잡아줘야지 돼요. 망치질을 하게 되면. 철판이 심하지 않게 찌그러진 부분은 작은 망치로 두드려 펴준다. 이때 두드리는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반대편에서 망치질에 따라 판금을 맞춰 대준다. 망치질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망치질 하면은 철판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처음에 됐던 곳에서부터 이제 오게 되면 순서로 오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대주는 거죠. 호흡이 중요한 작업이지만 철판을 두드리며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 때문에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꽉 막힌 공간에 울려 퍼지는 굉음은 수리공들을 괴롭힌다. 아 이거 작은 망치는 그렇게 크게 안 울려요. 저는 되게 지금 잠깐 있으니까 되게 막 어지러운데? 예, 옆에 있는 사람은 막 크게 울리는데 이제 같이 이제 작업하고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조그만 망치는 그렇게 안 울려요. 평소에 들어가세요? 컨테이너 수리공들은 항구가 일터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갖출 수 없는 샤워 시설. 때문에 탱크에 저장된 미지근한 물로 등목을 하는 것으로 땀을 씻어내릴 수밖에 없다. 아픈 말해. 해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별로 안 좋은데요. 항상 줘야 되니까. 고단함이 가득 쌓인 하루. 이곳을 지키는 수리공의 고된 하루는 그렇게 저물고 있다. 컨테이너 손상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화물에 의한 것이다. 컨테이너 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화물 중 하나인 고철 스크랩.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원목이다. 항구에서 10km 떨어진 원목 하역장. 전날 밤 배에서 내린 원목들의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컨테이너에는 커다란 원목이 켜켜이 쌓여 있다. 길이 12m, 무게가 보통 800kg인 원목은 집게차로 내린다. 이때 원목을 꺼내면서 생기는 충격이 고스란히 컨테이너에 전달된다. 옆에 막 찌그러지고 그런 편이 많아요. 이 원목은 다른 물건보다 조금 생기는 편이에요, 데미지가. 원목을 컨테이너에 실을 때, 또 수입되는 운송 과정에서 마지막 하역 작업 때까지 원목이 컨테이너를 손상시킬 위험은 많다. 검수가 이제 검사해가지고 검사원이 검사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다음 작업실로 물건을 싣고 수출 물량을 싣고 이제 또 작업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 임무를 마친 컨테이너는 검사 과정을 거친 후 또 다른 화물을 싣고 다른 나라로 나갈 것이다. 다음 날 수리공들의 하루가 시작됐다. 바닥 수리 작업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원목을 실었던 컨테이너의 바닥이 깨져서 들어왔다. 때문에 바닥을 교체해야 한다. 원목 실었던 건데 지게차로 그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게차 이 안에 들어가니까 마루가 목된 데서 깨지는 거예요. 컨테이너의 바닥은 철판이 아닌 나무. 빈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톤에서 3톤의 무게가 나간다. 화물을 실으면 최고 30톤까지 나가는 무게를 고려해 모든 컨테이너 바닥은 철판이 아닌 나무로 대신한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열아홉 겹으로 압축된 나무 바닥은 80kg. 작업자 혼자 바닥을 나르는 걸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다.
하판을 자르면서 생기는 톱밥과 먼지가 땀으로 범벅된 얼굴에 그대로 달라붙는다. 바닥의 크기에 맞게 자른 하판은 방수를 위해 꼼꼼히 타르를 발라준다. 더운 날씨에 야적장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힘든 작업. 여기에 무거운 하판을 옮기는 일은 여느 때보다 고되다. 이제 새 하판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작업이 끝난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아이씨, 빡거리네 또. 왜요? 커요. 커요? 예. 아 자른 게 커요? 예. 일자로 되는 거는 그냥 한번 딱 재가지고 잘라서 넣으면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에가 튀어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우에서 자로 재가지고 잘랐어야 하는데 밑에를 재고 자로 재가지고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버리는 거예요. 크기를 잘못 측정한 것이 문제다. 실수를 할 때마다 짜증스러움에 작업은 더 힘들어진다. 바닥 작업을 시작한 지 40분째. 작업이 더디어질수록 수리공은 점점 지쳐간다. 하지만 작업이 끝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햇볕에 달궈진 컨테이너 안. 꽉 막힌 컨테이너 안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작업이 계속될수록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얼굴은 벌겋게 익어간다. 땀과의 사투 끝에 바닥 교체가 끝났다. 네, 많이 덥죠. 이거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땀도 그만큼 많이 흘리고. 근데 이거 왜 혼자 사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되게 무거워 보이던데 옮기는 것도. 아 이거요? 예. 다른 사람이 다 바쁘니까 혼자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한가하면 같이 하고 그러는데 다 바쁘니까. 네, 이제 각자 다 할 일 있고 바쁘면은 이런 거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늘 한 점 없는 작업 현장. 때로는 컨테이너가 그들의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한다. 안에 들어가면 좀 시원해요? 원래 이 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해요. 바람이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제일 시원해요. 이 앉아 있으면. 컨테이너 아래에서 땀 식히는 잠깐의 휴식. 비록 비좁고 불편하지만 바람과 그늘만으로도 잠시 피로를 잊는다. 퇴근할 때쯤 되면 좀 몸이 많이 지치죠. 뜨거운 태양에 맞서 대한민국 물류의 바퀴를 움직이는 컨테이너 수리공들. 오늘도 숨막히는 더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인천항. 밤 9시 화물을 기다리는 트럭들이 항구를 가득 메운다. 9,900톤의 대형 선박이 중국 상해에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싣고 온 컨테이너 물동량은 504개. 배에 선적할 때 컨테이너는 2단에서 최고 5단까지 겹쳐 싣는다.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라이싱은 운송 중 컨테이너와 화물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지탱을 좀 해주면 컨테이너 데미지가 좀 덜 나는 편인가요? 데미지가 아니라 이제 뭐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많이 움직였었을 때는 이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하역 작업은 단순히 컨테이너를 내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컨테이너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일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그중 가장 먼저 점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역 작업장이다. 뭐 어디 데미지가 입었으면 확인하고 무전으로 감독들한테나 기사들한테 데미지라고 연락을 주죠.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만큼 컨테이너의 손상은 대부분 운송 중 충격에 의해 생긴다. 하역 작업 중 이루어지는 1차 점검 작업은 숨 돌릴 틈이 없다. 하역장의 점검 작업자는 총 5명. 눈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상 컨테이너를 찾아내야 한다. 작업이 계속되던 중 따로 옮겨지는 컨테이너가 발생했다. 컨테이너의 외부 손상이 발견된 것이다. 좌측 판넬에 턴이라는 데미지가 발생한 거예요. 턴이요? 네. 내부의 압력 때문에 이제 지금 바깥으로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 두 군데 지역이 데미지가 발생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데미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멍이 작은데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이제 컨테이너가 내부 화물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 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화물이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데미지를 잡아줘요. 화물이 컨테이너를 뚫고 나온 손상. 다음 날이면 컨테이너는 수리장으로 옮겨질 것이다. 500여 개의 컨테이너가 모두 내려지는 데는 보통 9시간이 넘게 걸린다. 점검 작업은 밤새 계속된다. 인천항 한편에 자리한 2,000제곱미터 면적의 컨테이너 수리 야적장. 3번에 걸친 점검 작업 중 마지막 점검은 수리 야적장에서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수리를 앞두고 손상 부위를 정확히 찾는 것이다. 컨테이너 바닥 점검이 한창이다. 컨테이너 바닥은 철판이 아닌 합판. 때문에 파손뿐만 아니라 바닥이 오염됐을 경우에도 바닥을 교체해야 한다. 일단 지저분하면 바닥은 수리를 해야 되고 깨진 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일이 묻어난 거 이렇게 지금처럼 묻어나는 건 교체를 해줘야죠. 새 걸로 묻어나지 않게끔. 오염일 경우에는 오염된 내용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흰 종이에 손도장을 찍어보는 방법으로 기름임을 알 수 있다. 점검이 끝난 후 본격적인 바닥 합판 교체 작업이 시작된다. 그런데 계속 헛돌기만 하는 나사. 오래된 녹이 쓴 나사가 말썽이다. 그럼 움직이게 돼가지고 같이 그럼 안 빠져. 그럼 작업이 좀 더 힘들어지겠네요. 빠지지 않는 나사를 풀기 위해 산소 절단기가 동원된다. 열을 가하면 나사는 늘어났다 줄어든다. 이 원리를 이용해 나사를 쉽게 뺄 수 있다. 위에만 요 부분만 요 부분이야. 위에 요 부분만 불로 쭉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로 빠지겠고 이게 조합이 나와야 이게 불리는데 이거를 열면은 불똥이 이렇게 하방으로 바뀌면 근데 요 밑에 것만 이렇게 하면은 불똥이 많이 안 튀겨요. 앞으로만 가지 저할 때는 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에 약 1000도의 온도를 내는 산소 절단기의 위력은 작업자들을 극한의 한계로 내몰기도 한다. 우리도 마루하면서 이렇게 볼트가 잘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또 팁이 그 저거 이렇게 돌리는 팁이 좀 비싸요. 근데 저것도 많이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글로 불어야 돼. 작업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컨테이너 수리공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오히려 보람을 찾고 있다. 지금도 못하는 거는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조금씩 쌓여다 보면은 이제 용접을 하나 해도 좀 빨리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뒤틀리고 막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잡을 수 있고 경력이 좀 쌓여가다 보면 안 되던 게 되고 이러면은 좀 재밌죠 아무래도. 불꽃과 햇볕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작업 현장. 때문에 한여름에도 겹겹이 옷을 껴입고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용접을 하니까 이거 안 입으면 견디지를 못하죠. 햇볕을 고스란히 받는 컨테이너 지붕 수리 작업.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달궈진 쇠의 열기와 땡볕에 몸이 익는 듯하다. 불을 이용한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얼굴은 벌겋게 익기 마련이다. 지붕에서 작업할 곳만 8군데. 제작 연도가 오래되면은 이게 다 부식이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그걸 지금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게 산소 용접으로 용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고 다시 해줄 거예요. 비가 들어가 버리면은 제품이 다 상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구멍. 이게 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철판은 1000도의 온도를 내는 산소 절단기로 잘라낸다. 컨테이너 수리는 곧 불과 더위와의 싸움이다. 컨테이너의 수명은 보통 15년. 수천 킬로미터의 바닷길을 오가며 파도에 녹슬고 부식돼 폐기된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크고 작은 손상들은 수리에 사용한다. 컨테이너 제작 비용은 크기에 따라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 사이. 컨테이너 수리 비용이 제작 비용의 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통 수리가 이루어진다. 컨테이너는 폐기 전까지 한 번에서 최고 20번 정도 수리를 받는 게 보통이다. 자른 부위를 새 철판으로 용접하면 컨테이너 수리가 끝난다. 용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안전. 용접 작업에 나설 민광기 씨. 불에 타지 않고 견디는 가죽 옷과 장갑으로 중무장한다. 컨테이너 용접은 일반 용접과 달리 용접 부위에 최대한 몸을 가까이 한 채 작업한다. 국제 규격에 맞춰 오차 없이 용접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내화성이 뛰어난 가죽 장갑 속에 한 겹 더 장갑을 꼈지만 뜨거운 열기가 뚫고 들어온다. 열도 열이지만 이거 용접 불빛도 장난 아니에요. 예, 장갑 안 끼고 아무것도 안 끼고 이제 용접 하잖아요. 손 다 익어요, 이거. 1000도가 넘는 온도와 온몸으로 튀어오는 불꽃에 맞선 작업.
규격대로 모양새가 잘 마무리됐다. 컨테이너 수리가 잘 마무리됐을 때 고단함도 잊게 된다. 용접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나만의 쾌감이라 해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거요? 어떨 때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이제 용접도 이제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 그 하면 그라인더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기포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좀 짜증 좀 나고 그러다 이제 또 용접 잘 되면 또 그게 또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재밌다고 해야 하나? 한 차례 작업이 끝난 휴식 시간. 땀 정말 많이 흘리세요. 맨날 이래요, 맨날. 완전 가뭄의 단비다, 가뭄의 단비. 네, 그래. 아이들 마냥 아이스크림에 신난 작업자들.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달래주는데 그만이다. 때문에 현장엔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 날이 없다. 꽁꽁은 아이스크림의 한기가 아까워 선뜻 깨물지도 못한다. 하루 평균 5개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작업자들. 극한의 더위를 이겨내는 그들만의 노하우다. 말만 안 하면 되네. 하루에 몇 개 정도 드세요, 아이스크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1개, 오전 쉬는 시간에 2개, 오후 때 한 3개, 퇴근할 때 하나 물고 가고. 군대에서 고생하고 피는 한 칼집 담배 맛 3분의 2 보다 정도 들어가도 더 맛있어요. 거의 3분의 2 정도 맛있는 만큼 인생이 이렇게 달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게 달지가 않고. 불꽃을 다루며 작업하는 컨테이너 수리공들. 얼룩얼룩 진 게 다 흉터야 이게. 화상을 피할 수 없다. 안경 끼고 저기 뭐 어쩔 때는 여기 바지 이게 구멍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안 틀면 이게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갖고 그냥 화상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딱 쓰면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발바닥까지 끼어요. 컨테이너 수리의 마지막 단계는 청소 작업이다. 수리가 끝난 컨테이너는 청소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것만큼 물청소 역시 고된 작업이다. 고압으로 쏟아져 나오는 증기는 온도가 100도를 넘는다. 살균을 위해서다. 이게 온도가 몇 도예요? 120도였는데 120도요? 네. 안 더우세요? 덥지요. 한여름 컨테이너 안을 청소하는 일은 숨이 막힐 만큼 덥고 지친다. 컨테이너에 남겨진 이물질은 화물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때문에 고압과 고온으로 꼼꼼히 씻어내린다. 이들의 숙련된 손길에 컨테이너가 깨끗해졌다. 점검과 수리, 청소 작업까지 끝내면 다시 수출품을 싣고 세계로 나갈 채비가 끝이 난다. 손상된 컨테이너는 5단계를 거치며 정상 컨테이너로 새롭게 태어난다. 불꽃과 더위 속에서 컨테이너를 사수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수리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외국에
많은 양이 수출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저희도 그 일부분에 그 바퀴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각 컨테너 수리 야적장에선 작업이 한창이다. 안 붙어요. 보통 혼자 하는 작업에 동료까지 불러 모은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엔 딱 맞지 않는 철판이 문제. 안팎에서 힘껏 새 합판을 맞춰본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유압잭은 비틀어지고 작업을 시작한 민광기 씨 얼굴엔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재단이 잘못된 걸까? 철판을 다시 자르고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맞지 않는다. 파도에 의한 손상을 취소하기 위한 컨테너의 굴곡진 외벽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 뭐 이게 나 바퀴 때문에 밀었는데 밀어놓고 떼고. 팀을 이끄는 베테랑 진채연 소장이 나선다. 문제는 철판이 아닌 유압잭의 수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있다. 유압잭의 위치를 바꿔 철판이 골고루 힘을 받을 수 있게 수평으로 다시 설치한다. 손상이 큰 컨테너라 작업이 만만치 않다. 됐어. 부상표를 놓고 떼어. 가적을 반드시 이걸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그런데. 내친 김에 용접까지 직접 하는 진채연 소장. 후배 숙련공들의 작업이 마음에 차지할 때가 있다. 숙련공이 되기 위한 과정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옛날에는 기본부터 배운다고 해갖고 바닥 쓸고 그다음에 한 1년 지나면 이제 망치질 아까 피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용접을 맨 마지막에 가르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이 적응을 못해요. 하다못해 용접이라도 가르쳐야 기술이 생기잖아요. 다른 기술은 못 써먹지만 용접 기술은 어디든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접부터 가르치고 나머지 그 기초를 다시 다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고 보면 맞아요. 컨테너 수리 작업이 밤에도 계속되는 곳이 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30도까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 컨테이너.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싣는 만큼 컨테이너의 고장은 곧 대형 피해로 직결된다. 화물의 가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뭐 최소 몇 천에서 수십억까지 화물도 이 컨테이너의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수십억짜리 화물이 문제가 생기면은 수십억의 데미지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날 밤 현장 사무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냉동 컨테이너 수리공들은 팀을 나눠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선다. 365일 계속 휴일 없이 그 일정한 시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요. 냉동 블럭에 거기 냉동 컨테이너가 단 한 대라도 장치돼 있다면. 늦은 밤. 갑자기 달려나가는 이원 택시. 돌발 상황이 발생한 모양이다.
컨테이너 하나 이상이 있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걸 점검하고 수리하러 갑니다. 출항을 앞두고 선적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컨테이너 선박에서 긴급 호출이 온 것이다. 황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냉동 컨테이너는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실은 만큼 수리 작업은 시간을 다툰다. 아직 어디가 고장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예. 찾아 나가야 돼요. 아침 6시 출항까지 채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다.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하면 출항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화물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냄새가 나죠? 네? 이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탄내가 지금. 이 플러그가 접촉이 안 좋아서 이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누전되면서 아마 전원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장 원인을 찾았다. 한쪽 핀이 절연이 안 좁네요. 이거는 플러그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걸 지금 빨리 이렇게 서두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출항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출항 시간에. 자, 그리고 화물도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영하 24도로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가 멈춘 지 20여 분. 그 사이 내부 온도가 3도 상승했다. 긴박한 상황만큼 이원택 씨에게 시간은 더 촉박하게 느껴진다. 플러그를 교체했지만 정상 가동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냉동 컨테이너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성공이다. 내용물에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건가요?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아마 내용물에 이상은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안에 단열재로 컨테이너 안에 단열재로 다 단열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잠시 잠깐 안 돌았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박은 수출품을 안고 무사히 출항할 것이다. 9년을 해온 일이지만 긴박하게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저렇게 어려운 문제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나름대로의 재미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일이 되게 힘들고 지루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근데 저기에 보면은 특별한 맛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